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인터넷 계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번에도 역시 이어서 인터넷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뭐 인터넷 계층의 개념이나 뭐 기능, 그리고 데이터그램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IP 프로토콜의 개념, IP 헤더의 구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IP 단편화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자, 사전적 의미로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분열, 아니, 본열이 아니고요. 분열입니다. 예. 분열하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죠. 그 뭡니까? 저 뭐죠? 프래그멘테이션에서 플래그하고 그리고 저 옵셋 값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그 데이터그램은 아시다시피 세그먼트에다가 우리가 IP 헤더 주소까지 갖다 붙이는 걸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그램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에는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MTU라고 해서 Maximum Transmission Unit이라고 해서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단위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 MTU는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를 의미를 해요. 맥시멈이 최대 전송 단위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MTU 값보다 패킷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패킷의 크기가 크면 그쵸? 패킷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분해해서 선로를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준다고 했고, 거기에 우리 데이터그램이나 이렇게 TCP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 할 때 IP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 넘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어떤 놈이 먼저 도착을 하든지 간에 그 시퀀스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돼서 이제 데이터로 재조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IP 단편화라는 게 바로 패킷이 너무 커서 한 번에 통과를 못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편화, 즉 분열 아니면 분해,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패킷의 크기가 크면 패킷은 분할되고 그 정보를 앞에서 봤던 플래그하고 옵셋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여기 플래그 어디 있습니까? 플래그와 프래그먼트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패키지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가 너무 크면 패킷이 분할된다.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할이 된 경우에 패킷을 수신자가 수신 이후에 다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킷 분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이다. 어디에? 플래그하고 옵셋, 프래그먼트 옵셋 여기에 그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전 시간에 강의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MTU 값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크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PC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선로라고 바라볼 때,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들어올 때는 원 라지 데이터그램으로 들어왔어요. 하나의 큰 데이터그램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멘테이션으로 이제 분열을 이제 나누는데, 아웃으로 나갈 때는 이거를 전부 다 한 방에 못 보내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3 smaller datagram 해서 세 개로 분열을 시켜서 나눠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가 이제 나누어져서 그 뭐 한 선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다른 선로를 이용해서 가죠. 그죠? 통합 여러 개 이제 선로를 이용해서 빨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여기에 수신지에 도착을 하면 리어셈블리 뭡니까?
다시 재조립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제 온전한 전송 데이터로 인식을 데이터그램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IP 단순화입니다. 프래그멘테이션 알겠죠? 그거는 MTU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패킷이 분할이 된다. 그 정보는 프래그와 옵셋이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뜻은 그죠? 자, 물론 패킷이 수신자에게 도착하면 다시 조립되어서 원래의 패킷을 만들죠. 그죠? 리어셈블리가 해요. MTU 값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더넷 이더넷인데 N입니다. 이거 이더넷의 정보, 즉 이더넷은 랜카드입니다. 랜카드의 정보를 줘야 하면 되고, 그리고 if config 명령을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터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러한 내용들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IP 단편화에서 여기에 지금 뭡니까? 루트 뭐 칼리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if config 이렇게 쳤어요. 그죠? 제가 파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예. if config 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MTU가 나오죠. 그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MTU 됐고, 그리고 여기에 브로드캐스팅 캐스트 러닝 멀티캐스트 해서 MTU는 1500이다. 이게 표준이에요. 1500은 알겠죠?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MTU 값을 1500을 이제 국제 표준 사이즈로 쓰는데, 물론 1500 바이트겠죠. 바이트인데 이제 그걸 보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럼 다 분할하겠죠. 분할해서 이상이 되면 그죠? 예. IP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보낸다 이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스텟 그죠? 이건 네트워크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P를 쓰면 됐었고, 마이너스 B 옵션을 쓰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스텟 하고 프로토콜 나오고요. TCP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로컬 주소 그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는 제가 포트 번호라고 했죠. 예. 포트 번호는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established 이거는 지금 현재 링크가 확립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cmd 쳐서 여기에다가 숨차 예, netState netStat 하고 마이너스 b 딱 치니까 권한 상승이 필요하다네요. 나 관리자인데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해야 되겠네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cmd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고요. 예, 이거 하나 닫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net stat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TCP 로컬 주소 다 나오고요. 전부 다 TCP죠. 그죠? 예. TCP고 search app라는 것도 있고요.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보면 이제 상태를 보게 되면 HTTPS 제가 뭐 여기서 이용하고 오캠 이거는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녹화 프로그램이고 제가 카톡 지금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크롬도 하나 열어놨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1521은 로컬 포트인데요. 이건 오라클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깔아놔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65001, 뭐 14237 해서 127.0.0.1은 자기 자신의 PC의 랜카드의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핑 이렇게 쳐서 127. 아이고.
여기서 127.핑 127.0.0.1 이렇게 눌러봐요. 그러면 32바이트로 되어서 손실 떨어져 없다고 나오고, 여기에서 랜카드가 이렇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여기 TTL이 나오죠, 그죠? 예, TTL도 나오고 1 마이크로 세컨 미만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킷을 보내고 받는 거에서 손실이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랜카드 막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신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명령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핑 127.0.0.1을 때려보면 여기서 응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신의 PC의 랜카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선로 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통신사 쪽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뭐 또 KT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갑자기 뭐 그런 원래 이러한 네트워크 작업들이나 무슨 교체하는 작업들이나 할 때 전선 관련된 거는 이제는 공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매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때, 자는 시간에 일단 공지는 따로 하고 자는 시간을 골라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골라서 작업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저도 저도 프로그램 짤 때 서버 관리하고 뭐 그런 거 다 할 때 저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서버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전송받고 그걸 업데이트 시키고 이제 릴리즈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때 그 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공지를 했고, 그리고 야간 시간에 그냥 우리는 새벽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갑자기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nested -b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확인을 하는 방법이 바로 nested -b가 되고요. MTU 이거는 우리가 패킷의 뭐예요? 최대 사이즈입니다. 전송 단위, 그죠? 그래서 보통 1500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뭐 MTU의 뭐죠?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 MTU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됐고요.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IP 주소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까지 봤던 서브넷 마스크들이 전부 다 255.25.2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제 IP가 뭐 예를 들어서 211.20 아이고 뭐 192 1965.81. 뭐 77번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IP 주소가 이렇게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는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A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A. 그리고 이건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라고 하는데 E도 있는데 이건 아직 사용 안 하고 있고 IPv6 버전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사용을 하겠죠. 예, 여튼 이 A 클래스의 범위는 0에서 255예요. 어떤 거든지 다 똑같아요. 0에서 255, 0에서 255, 0에서 255. 그래서 32비트죠. 32비트인데 211 A 클래스는 이 뒤에 있는 애들 B, C, D 클래스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이것도 0에서 255까지 범위인데
만약에 얘가 211이라는 A 클래스가 하나 들고 있는 애가, 물론 211이 A 클래스는 국가 대역에서 뭐 나라 지역에서 이제 가지는 그런 범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195, 뭐 이게 1에서부터 255잖아요. 그죠? 그럼 255, 0에서부터 255 곱하기 255, 또 255를 곱해 나가는, 그렇게 많은 IP가 이 A 클래스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211은 이제 여기서 고정이 됐어. 예를 들어서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이제 195에서는 통상적으로 경상북도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누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할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얘가 또 B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C와 D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255 곱하기 255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면, 여기에서 A 클래스가 하나라고 바라봤을 때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예요? 1658만 1375 개의 B 클래스를, 아니죠, 범위를 가지는 거고요. 그죠? 예. IP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부족한 현실에 이제 처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A 클래스까지 이제 3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게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곱하기, 아이고, 에이,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곱하기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0만, 1000만, 억, 10억, 42억 정도 나오죠.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으로 봤을 때, 그것도 한 사람이 하나의 IP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IPv6가 나온 거고요. 그거는 128비트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D 클래스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 나눌 때 A 클래스가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클래스가 통상적으로 우리 경상남, 뭐죠, 팔도 이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로 이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B, C 클래스가 이제 통상 어느 대기업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죠. 뭐 아무튼 그렇게 IP가 할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엔드 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 우리 같은 사용자 유저들은 전부 다 D 클래스예요. D 클래스 안에서도 IP 공역이 있어서 사설 IP망에서 동적으로 할당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IP를 써서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IP 주소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있다. 클래스는 IP 주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IP 클래스의 구조는 네트워크 ID와 호스트 ID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ID는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에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호스트 ID, 이거는 우리 로컬 IP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호스트 ID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부여될 수 있는 호스트 IP 주소의 자릿수이다. 그러므로 IPv4의 기준을 한다면 32비트의 호스트 ID의 자리가 크면, 자리의 크기가 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 많은 수의 컴퓨터 IP 주소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내가 D 클래스에서 쓰는데 C 클래스를 내가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C 클래스 255, 255, 255, 255, 255 곱하면 그만큼 내가 IP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관리하기도 힘들죠.
저도 이제 IP 관리도 해보고 고정 IP, 동적 IP가 그렇게 활성화 시절이 안 될 때, 저도 한번 관리를 해봤는데 되게 짜증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래서 그림으로 봐도 뭐 클래스 종류가 있고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클래스 A 영역은 제일 앞에 거. 제가 그랬죠. 25, 25, 25, 25 이렇게 있으면 앞에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국가대요.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 B 클래스는 두 개. 그죠? C 클래스는 세 개.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얘기를 하죠. 왜? D 클래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멀티플렉싱을 해서 여기서 하나의 D 클래스의 IP를 할당받으면 우리가 여러 개로 분리해서 사설 IP망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리고 E는 아직까지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사용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죠. 예. 이건 어디까지는 IPv4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자 클래스 A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바이트가 7비트인 네트워크 10빌자를 가지고 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호스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맨 앞에 있는 A 클래스는 뒤에 B, C, D를 다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IP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B는 14비트의 네트워크 10별자. 그래서 한 네트워크에 2의 16승의 호스트를 수용을 한다. 맞나요? 예. 왜요? 이거 32잖아요. 그 다음에 16이고, 그 다음 8이고, 그 다음 4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C, 클래스 C 클래스 2의 8승대까지 수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클래스 D는 멀티캐스트, 멀티플렉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의 구조가 잡히면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또 IP를 우리가 더 D 클래스에서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브네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CMD를 쳤어요. 그리고 IP config 이렇게 쳤어요. 하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여기 올라온다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여기에 전부 다 0이었어요. 0. 근데 이제 계속 네트워크 IP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192로 바뀌었죠. 그러면 192하고 뭐 6, 뭐 192하고 0은 완전 다른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건 다른 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것들 원래 0이 나와야 되는데 0을 D 클래스를 또 이렇게 나눈 것들 그걸 우리가 두고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를 작게 나누어서 그죠? 여러 개의 서브넷 논리적으로 구성이 된다. 네트워크 식별자 부분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한다. 그 네트워크 식별자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마스크.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111, 111, 111, 111 이렇게 있는데 마스크가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0 있는 것과 192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서브네팅 예제인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C가 요거잖아요. 그죠? 예, C 요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스 C를 2비트의 서브넷 마스크로 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까지 보는 거예요. 이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192가 나왔죠. 그러면 C 클래스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그만큼 할당될 수 있는 내역이 더 늘어나죠. 맞잖아요. 호스트 아이디가 점 C클래스가 더 넓어졌어. 8개인데 10개가 돼버렸어. 그러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 C인 203.252.53이라는 네트워크를 할당받은 기관에서 6개의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6개란다. 요렇게 요 부분. 6개가 서브넷 마스크가 만들어져서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IP를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브넷 아이디가 모두 0인 것과 1인 서브넷은 특수 주소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 마지막에 1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게이트웨이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IP 주소에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뭐 또 0이라는 게 있죠. 25, 25, 25, 0도 있을 거고 뭐 그죠? 이럴 때는 일부러 이제 서브네팅을 할 때 이거 0은 쓰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총 8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원래 8개가 있었으니까 이거 3개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브네팅 하기 전에는 얘가 0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가 아니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썼죠. 근데 이제 더욱더 많은 IP가 필요하니까 서브넷 마스크를 분리를 해가지고 마스크 자체를 씌워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더 많은 IP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3개를 나눠놨으니까 3개를 먹었으니까 224가 돼버려요. 이해가요? 예. 저는 아까 전에 191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6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서브넷 아이디가 많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말아볼 때는 근데 통상 이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는 안 해요. 너무 많이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적정선에서 알아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빨리 IPv6 버전을 도입하는 게 맞는데 그 IP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대기업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혼용돼서 막 이래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을 이제 IoT나 뭐 아니면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의 IP 값들은 전부 다 IPv6 버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차이점은 IPv6는 128비트잖아요. 훨씬 넓은 IP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싫다네요. 예. 여튼 뭐 팁이 나와 있는데요. CIDR 한번 보면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표기법에서 0/n으로 표시를 하고 n비트만큼 네트워크 주소를 의미를 하고 나머지 비트는 호스트 주소이다. 예를 들어 200.10.10.100을 24개로 표시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255.255.255.0의 C클래스의 주소를 의미한다. 즉 24라는 값은 1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서브넷 마스크 값에서 1로 설정된 수를 의미하며 1의 수는 왼쪽부터 설정을 한다 해서 이거 255가 우리가 뭐예요? 이진수로 나타내면 얘는 전부 다 111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로니까 빵빵빵빵 이렇게 돼서 1의 개수가 24개가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1의 개수가 26개가 됐다. 9개가 됐다. C클래스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서브네팅을 한 거죠. 서브네팅을.
그죠? 예,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CIDR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라우팅 표기법. 주소를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소를 알아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서브네팅이 되어 있네. 그럼 일로 마스크를 찾아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시간이 또 30분이 넘었네요. 웬만하면 좀 지켜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간 줄을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서브넷 마스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이 클래스 A에서부터 D까지에 대한 내용, 그죠? 그리고 이 서브넷 마스크에서 우리가 IP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IP 단편화에 대한 내용, MTU라는 것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우팅에 관련된 것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